자, 오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지명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사퇴했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사퇴하기 전에 귀신의 경지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먼저 들어온 속보부터 심종 수장이 네. 좀 전해주시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에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문을 지금 조금 전에 냈습니다. 한 5분 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은 금감원에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 진정서가 접수되고 그 진정서가 접수되면 금감원에서 절차를 밟아서 이유정 후보자에게 뭔가 불법 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진정서가 의뢰되는 바로 이 시점에 직전에 이유정 후보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도덕성, 사실 헌법재판관은 최고재판관이죠. 최고재판관인데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 자리에 국민 눈높이에 앉는 인사가 앉는 것은 좀 뭔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 있다, 의견이 있다는 점을 본인이 수용해서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얘기를 한 거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불법적인 거래했다는 거는 정말 사실과 다르고 근데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이제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자진 사퇴를 한다 이렇게 밝힌 거네요. 네. 근데 저는 이 국민 정서를 왜 이제서야 깨달았을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이제 지명됐을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불법이 밝혀질 게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차익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매도를 하자마자 이게 가격이 내려가는구나. 이런 것들 보면 누구라도 의심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이제 금감원 조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 사퇴를 했다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하나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귀신의 경지라고 했으니까 자, 심종 수장 얼마나 귀신의 경지인지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이유정 후보자의 재산 중에 거의 90%가 주식입니다. 지금 본인의 재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 16억 정도 되죠? 16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 예금은 1억 900만 원 정도인데 주식은 무려 15억이 됩니다. 배우자가 아마 본인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데요.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는 이제 5억 정도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두 사람의 부부 명의의 재산이 한 22억 7,800만 원 정도 신고된 것이 한 저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산이 저 정도인데 작년 2월에 이유정 후보자 본인 재산이 신고한 것이 한 2억 정도였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 2월에 2억 9천만 원이었는데요. 1년 조금 넘는 기간 사이에 15억 1천만 원으로 엄청 늘었는데 그중에 거의 다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억씩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치면 될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 1억씩 주식으로 벌 수 있습니까? 제가 아주 유명한 증권에서 또 변호사를 합류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식 펀드 매니저는 아니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유정 후보자의 주식 거래 내용을 언론에 며칠 동안 보도된 거 봤는데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 주식 투자가. 워렌 버핏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워런 버핏부터 더죠. 워런 버핏은요 좋은 주식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삼성전자 이런 거요. 근데 이분은 코스닥 스몰캡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보면 워런 버핏보다 더 낫죠. 천재 주식 투자가 아니면 천운을 타고난 사람. 찍으면 다 돈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미공개 정보 이용.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면 쉽지 않아요. 어느 쪽에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앞에 두 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저도 이례적인 거래들이 계속 많아가지고 셋 중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셋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면요.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 아마 코스닥의 D사, 그렇죠. D사도 그렇고요. 한 회사 같은 경우는요. 쌀 때 삽니다. 9만 얼마까지 올라요. 고점에서 팝니다. 그리고 떨어져요. 그럼 저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요.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묻어댔던 거 백수호 파머시스트 그 회사 같은 경우는 N사요. N사. 비상장할 때 삽니다. 근데 웬간해서 비상장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비상장사는 이제 상장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럼요. 비상장사 사는 게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잖아요. 제가 사고를 합니다. 천 차장. 우리 회사 상장할 거네요. 주식 좀 사. 괜찮아. 이런 경우 아니면 뭘 믿고 삽니까? 이 회사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죠. 진경준 검사장도 얘기를 그럼요. 그런 거. 신고사. 그런 거 아니면은 못 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백수가
잘 팔다가 대박이 났어요. 네. 주식이 엄청 오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인가요? 그 백수호 파문 터져가지고 주식이 그냥 한 10분의 1로 꼬락쫙 떨어졌죠. 예. 그 바로 얼마 전에 팝니다. 네. 이게 뭐냐라는 거죠. 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네, 초기 조사, 이제 좀 떨어질 때가 10만 원 가까이 됐으니까 떨어질 때가 됐을 거야. 매도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요. 당시에 그 N사, 그 백수호 회사 내부 직원들이 그 백수호 파문 터지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내다 판 혐의로 예. 이게 내부자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유정 후보자가 소속했던 법인이 그 회사 일을 맡았었기 때문에 혹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들이 좀 예. 불거져 나왔던 한 거예요. 가지 더 추가를 얘기를 하자면 일단 사퇴는 했지만요. 이 이유정 후보자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었는데 그게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고점일 때 샀던 개미 투자자들 덕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 돈을 다 가져간 겁니다. 이유정 후보자가. 예. 뭐 이유정 후보자가 어디서 생산해서 얻은 게 아니라 잃은 투자자들 돈을 다 가져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정말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미 투자자들 중에 당시에 상당수 또 손실을 봤던 투자자들의 어떤 소송 같은 것들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부분 진상이 가려져야 될 것 같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전혀 불법적인 것은 없었고 모두 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것 같아. 네. 예, 저 비상장 주식을 사게 된 것은 보니까 비상장 주식을 사게 된 다음에 그 소속되어 있던 그 법률 회사에서 나중에 이제 수임을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시기가 좀 맞지 않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의심을 할 만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까 천운을 타고났느냐 아니면 투자를 잘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아주 심각하게 오고 갔습니다. 아마 이 얘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졌을 것 같은데 네. 정치권에서 나온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평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귀신도 까무러칠 주식의 규제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개미의 무덤에 핀 장밋꽃입니다. 코스닥의 작은 종목을 어찌 그리 핀셋으로 잘 집어내서 사면 폭등하고 팔면 폭락합니까? 네. 아까 신정수 사장이 잠깐 언급했지만 소송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원래 그럼 오늘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을 하려고 했던 것은 무효가 되나요? 일단은요, 금감원에서는 조사를 이제 진정서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겠다. 금융위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예. 예,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런데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오늘 9월 1일자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럼 이제 오신환 의원이 만약 진정서 제출하면 조사는 조사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하는 거랑 헌법재판관 되는 거랑 이것을 조사하는 거랑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이 오늘이라도 진정서 접수하면 그러면 조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엔 전부 다 그 공직 후보자들이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주식으로 문제가 됐던 후보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정말 주위에 100명 중에 1명 찾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헌법재판관, 이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이 법관이 잠깐의 짧은 변호사 기간, 그 검사하던 기간에는 재산이 2억밖에 없다가 그 한 2년밖에 안 되는 변호사 기간에 재산이 15억 가까이 늘어날 수가 있느냐. 너무 이게 사실 맞아요. 아까 이제 후보자가 이제 어떤 자기 설명을 할 때도 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지만 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덜할 것 같다라는 말도 네.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전부 어찌 보면 불로소득일 수 있겠다. 투기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사실 종잣돈이라든지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금이 적으면 그 수익액도 적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 대다수의 어떤 법조인들이 뭐 청렴결백하고 양심적으로 일하겠지만 이렇게 한두 건의 좀 이렇게 납득이 좀 어려운 이런 일들이 발생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고위 공직자라든지 공직자 어떤 처신이나 그들의 도덕성을
크게 네. 상하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주식 네. 투자할 수 있고 주식을 통해서 또 돈을 벌 수 있고 그런데 이 이유정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단 두 종목 네. 그것도 코스닥에 있는 두 종목 한 종목은 이제 상장되기 전이죠. 예. 두 종목을 통해서 1년 반 만에 12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거의 신의 수 아니면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그 막후에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예.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유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렇게 본인은 뭐 이렇게 주식 투자해서 아무 법적인 문제 없이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것이 설사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단기간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이 법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유정 후보자가 예를 들면 본인이 가야 될 자리와 가지 않아야 될 자리를 너무 가리지 못한 것 아니냐. 예. 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청와대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걸러지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죠. 여기서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한 책임을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네.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재산 보유 다 신고하는 그렇죠. 이건 모른다는 말도 안 네. 있었을 건데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걸 보고 괜찮아 하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판단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정부가 항상 얘기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다. 약자를 위한 정부다. 불평등을 개선하겠다.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게 이 정부의 모토 아닙니까? 네. 근데 단기간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나? 저는 거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예. 물론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야, 장하성 실장도 있잖아. 네. 장하성 실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장하성 실장은 그야말로 가치 투자라서 제기업 우량주들을 본인이 이제 그 재벌기업 운동하면서 IMF 때 쌀 때 사가지고 그 돈 그걸 계속 묻어놨더니 이게 10년 지나면서 왕창 올라가지고 90억이 된 겁니다. 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 정말 그 워런 버핏 같은 장기 투자고 이 이유정 후보자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점에서 보면요. 일반 국민들은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보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더 민감합니다. 네. 왜냐면 부동산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딴 나라 이야기 같거든요. 근데 주식은 내가 정말 단돈 1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심정수 차장이 얘기했듯이 이런 그 코스닥 변동이 큰 이 주식에 정말 울고 나가는 개미들이 수없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알 텐데 이런 투자를 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괜찮다고 밀어붙인 민정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혹시 지지도가 80%야. 우리 반대한 사람은 적폐야. 누가 우리를 막겠어. 밀어붙여가 아니었을까 하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들어서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 이 후보자는요, 공개된 이거 말고도 주식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 짧아요. 2달 이렇게도 하고요. 일주일 보유했던 것도 있고요. 뭐 2,200원짜리 주식을 14,000주를 사가지고 일주일 뒤에 팔고 그래서 500만 원 수익 올리고 변호사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타 매매를 할 정도로 시간이 많아요, 이렇게? 저도 해본 적 있지 한때. 예. 벌었어요? 벌었으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럽습니다, 네, 그렇죠. 이우정 변호사님. 예. 이우정 아마- 변호사가 저 국회 와서 얘기했을 때 보면은 사실 개인이 투자를 그것도 이름 없는 주식에 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내 돈 뭐 1,000원 들어가는 것도 사실 떨리는데 그 개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식에 관심을 갖겠느냐 공부해서 했다고 합니다. 공부해서.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만큼 정말 수익을 올린 거면 정말 뭐 직업을 다른 거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공부했는지 안 해보는지요. 청문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토한다면요. 주식 전문가 불러다가 몇 개 문답만 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프 몇 개 갖다 놓고 기업 분석 갖다 놓고 물어봐서 대답 잘 했는지 못했는지 보면 금방 알아요. 예. 네. 자, 어쨌든 후보자 지금 사퇴했습니다만 금융위에 진정이 들어간다면 정말 내부자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등은 명명백백하게 금융당국에서 밝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